제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시험 치르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는요, 근데 제 경험상 비춰보면 기본이고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은 정답 체크하고 바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시고요. 합격증 손에 쥐고 55회 시험 보는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험 본분이건 볼뿐이건 모두 다 이제 충족되게 제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문제 5문제를 뽑아서 전체적인 난이도, 문제 유형, 윤협해야 될 것을 한 방에 정리하는 그런 해설 강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총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난이도는 이제 중하입니다. 중하.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특징은 전회차와 유사한 난이도였습니다. 반복되는 시험 출제가 주제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시기 구분은 이제 17번하고 29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나 국사 너무 못해 두려워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본 충분히 딸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해. 자, 그 다음에 시대별 출제 비율입니다. 전근대사 54%, 근현대사 46%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심화의 경우는 6대4거든요. 근데 여기는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거의 5대5 가까이까지 나온 게 이제 이번 시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 정치사가 심화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입니다. 64%, 경제 4%, 사회 2%, 문화 24%, 지역 4%, 세시풍속이 2%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능검의 특징이죠. 자, 출제 비율을 보시면은 전근대사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전근대사, 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가 근현대사인데 27문제와 23문제의 비율로 출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현대사 너무 많이 나왔죠. 보통 이게 이렇게 봉우리 형태를 떼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번 기본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와 현대사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분류사는 잘 안 바뀌어요. 항상 이 그래프예요. 정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이런 정도 기본틀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귀감이 되는 문제 5문제를 뽑아서 한번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식이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대비께서는 3년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년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서인하고 남인이 지금 서로 막 상목 문제를 놓고 막 치고받고 쌓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예속 논쟁이라고 부르죠. 이거 언제입니까? 현종 때예요. 현종 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조정등의 신하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붕당 정치가 격화되고 있어요.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우시오. 그러면서 여기는 영조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영조. 그럼 현종부터 연조 때까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광, 인, 효, 현, 숙, 경, 영이잖아. 근데 경종은 그냥 엄마가 장희빈 아니에요. 경종은 업적이 없지 그냥 돌아가셨지. 꽃감하고 게장 드시고 돌아가시고 숙종의 업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숙종은 뭘 떠올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숙종은 황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국. 그러니까 경신왕국 답 3번이에요. 그럼 무호사화는 누구예요? 무사화. 이거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무원년에. 병자호란은 인조 때 벌어진 사건이고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때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숙종 환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면이 계속 전화되죠. 자,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사건이냐. 자, 화면에 사진은 문수산성입니다. 이 사건 당시 한성군 부대는 프랑스군과 맞서 싸웠다. 양원수 군대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프랑스군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병인년에 쳐들어오죠. 병인년에 이렇게 벌어진 양인들의 소요 사건, 이것을 병인 양요 이렇게 부르고요. 신미양요는 미미광어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신미년에 벌어진 미국과의 전쟁, 어재현 장군이 광성진에서 싸웠다. 우리 미미광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일어난 것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프랑스와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이니까 정답 1번이고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이건 없고요. 이 제너럴 셔모노라는 미국 상선을 불태웠기 때문에
불태웠기 때문에 나중에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어낸 문장.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이건 철종 때 벌어진 임술 농민봉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벌어진 농민봉기거든요.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해서 위협하였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43번입니다.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정부일까? 우와, 이분은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제임스 시노트, 29년에서 2014년까지 살아계셨던 분인데, 인민혁명당, 줄여서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이거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는 분이 있더라도 유시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떠올라야겠죠. 박정희 전 대통령 제4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유신 헌법을 제정한 박정희 정부에서 조작되었음을 폭로했다. 한국 민주화에 공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골라볼까요?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 미니스커트에 자를 들이대는 경찰,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유신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조선건준이는 이제 여운형 선생이 한 거니까, 조선건축이는 광복 직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직후, 한참 전이고, 서울올림픽대회 개막식을 관람하는 시민은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기업인, 반민특위죠. 이건 이승만 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은 연도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여기는 정부 정도, 큰 덩어리 정도만 알아도 다 풀 수 있게 나와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삼청교육대 국풍 80일 여의도 광장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두발교육, 여기 나 있네. 저예요, 여기. 제가 머리 여기까지 길렀잖아요. 이때 남학생들도 머리를 엄청 이렇게 감았어요, 머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토합니다. 고무신 신고 다니고 학교에 추리닝 입고 다녔어요. 저는 교복 입어본 적도 없고, 없어요. 이렇게 머리 그 전에 밀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가 이제 오래된 학교라 막 강제로 밀고 그랬지, 두발 교복 자유라 1세대가 접니다. 전두환 정부였죠. 자, 옳은 거.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박정희 정권까지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만 하루, 이분날 이렇게 통행금지 해제해요. 사람들이 다 1년에 한 번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걸 해제한 게 전두환 정부입니다.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건 이승만 정권이고, 6.25 전쟁 직후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건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군부예요. 군부.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이었죠. 19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3년간 군부 통치를 실시하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내 국회에서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통과됐다. 이게 1949년 통과, 50년 실시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이승만 정권 때인데만 알면 문제 풀려요. 그럼 나는 어느 대통령 때일까? 이거 3조 호황 아닙니까? 3조 호황. 전두환 정부죠. 요게 86년부터 88년이야. 이거는 심화 때 기억해야 될 얘기고, 3조 호황은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로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던 시기고요. 아마 단군 이래 가장 호황을 누렸던 게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운도 좋았고 경제가 막 이렇게 붐업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이승만과 전두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볼게요. 수출 100억 불을 처음으로 달성한 게 박정희 대통령 때죠. 이게 유신 때인데요. 행운이 2번이나 겹친 거야, 이게. 수출 100억 불이 쉬워? 그래서 77년입니다. 이거 참고예요. 그냥 외우라는 건 아니고.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이건 이제 YS, 김영삼 전 대통령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어려운 문제, 귀감이 되는 문제 5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 유형 아시겠죠? 여기는 기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도 외우지 않아도 되고 큰 덩어리, 주요 사건, 인물, 정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공부를 한 친구한테 쉬운 거지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친구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의 왕도가 있냐라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태권 로드라고. 그래서 여기는 태권 선생님의 손을 잡고 제가 런닝메이트입니다. 함께 손잡고 뛰는 거죠. 저기는 그 결승전까지 함께 그 손기정의 정신으로 그 강철 같은 손기정의 두 다리로 이순신의 뜨거운 가슴으로 또 냉철한 또 정조당의 머리로 이렇게 탑재라고 같이 뛰어주는 설생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무조건 자격증 손에 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은 꿈이 향해 달리고 그리고 또 시험 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자격증을 향해 달리고 시험 보실 분들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